네,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가 조금 전에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결국에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장 막판에 3대 지수가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다우 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으로 올려서나 했더니 결국에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0.2% 정도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 막판에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2.3%가량 급락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도 1.2% 떨어지면서 4,356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오늘 역시나 빠지면서 0.8% 내림세로 거래 마쳤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바로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방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상황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도 역시 변동성이 매우 컸고요. 전반적으로 오후 2시까지는 24일 뉴욕 증시와 모양새가 거의 흡사하게 약간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락하면서 지금 하락폭은 많이 커졌습니다. 오늘 별다른 뉴스는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 중앙은행 페드 FMC가 이날 개막을 해서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했고요. 공구역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간의 갈등은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월가에서는 24일 대반등으로 인해서 바닥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날 폭발적인 매도량이 몰리면서 오전에는 폭발적으로 내렸고 또 뉴욕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69억 주가 넘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 직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했죠. 이는 지난 2018년 12월 또 2020년 3월에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물론 전날 S&P 500 지수는 한때 고점에서 11% 떨어졌었지만 2018년에는 20%, 2020년에는 35% 하락했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선임 주식 전략가는 이날 투자 매보에서 지금은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때다. 2022년에 있을 것으로 봤던 10% 조정은 월요일 장중에 발생해서 시장에서 거품을 제거했다라면서 자신들의 연말 S&P 500 목표치인 4,715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시장의 수익률도 7%대로 높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더 기다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날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긴축 정책에 따른 불안감을 더 앞지르게 될 것이라면서 겨울이 왔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경기 둔화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지 구매관리자 지수 PMI와 기업이익 조정폭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증시는 아직 이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 강세를 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티펠은 저가 매수에 나서기 전에 5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게 페드가 지금 예상보다 약간 더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일지 여부입니다. 그래야 미국채 10년물에 가해지는 상승 압력이 좀 줄고 기술주에 가해지는 그 밸류에이션 압력도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이런 논쟁은 내일 오후 2시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발표될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결과에 달려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월가의 최대 관심사가 내일 새벽에 공개될 올해 첫 1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월가에서는 그동안 1월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즉시 종료할 것이다. 혹은 또 1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3월에 50bp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등 굉장히 매파적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지난 5일에 그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된 뒤에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조기 대차대표 축소 논의가 생각보다 깊게 진행됐다는 게 드러난 뒤에 시장이 매파적인 페드에 겁을 먹은 탓인데요. 월가는 기본적으로 1월 회의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조기 종료 등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투명한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아직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겁니다.
50bp 인상론을 주장해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한해 수석 전략가도 페드가 진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 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는 통화정책 측면에 있어서는 큰 이벤트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P 모건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따른 경기 둔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산 매입을 급하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중단할 확률은 한 25% 정도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기준금리는 3월에 올릴 것이라면서 2월에 갑자기 올리는 것은 채권 시장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증시에는 충격을 줘서 소프트 랜딩만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금리를 올릴 때 한 번에 50bp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20년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1월 FOMC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2.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 현재도 5% 넘게 약세를 보여주면서 $272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증시의 악재 중에 하나로도 반영되고 있는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우려됐던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월가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나토와 미국 등과의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시장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일부를 병합하고 물러난다면 큰 이슈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내리거나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할 경우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체제 역할을 하는 유가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은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이고 2014년과는 달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페드의 긴축이 더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UBS 자산운용의 마크 에펠 최고 투자 책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꼬리 위험이 생겼다. 2014년 크림반도의 위기는 세계 시장에 제한된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시장 수급 균형이 이미 빡빡한 시기에 석유 및 가스 공급의 중단은 단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